떴다 뱀비행 변정국입니다. 럭셔리한 비행을 즐길 수 있는 이 전용기 시장이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제트의 매력과 그리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뱀비행 이룩합니다. 얼마 전에 쓴 기사인데 대한항공 전용기 추가 도입, 첫 고객으로 삼성과 계약, 변종국. 대한항공이 몇 년 만일 거예요. 몇 년 만에 전용기 한 대를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기종은 보잉 7878. 항공 덕후 분들께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행기라는 걸 아실 텐데 2015년쯤인가요? 이거를 VIP 전용기로 개조를 해서 좌석이 39석입니다. 좌석이 39개, 별이 5개. 어쨌거나 전용기를 추가로 도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첫 고객으로 삼성이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이 임차 계약을 맺었지만 삼성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삼성만 쓴다라고 듣고 취재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 계약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우리가 몇 시간을 쓸 거고 우리가 만약에 언제 쓴다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어야 되고 뭐 요런 계약이에요. 요런 계약이고 요 비행기입니다. 요 비행기가 이제 대한항공이 신규 도입한 비즈니스 제트 B7878 항공기인데 저희가 여기 주목한 것이 기존의 대한항공이 3대의 전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에 3개로 잘 운영하고 있다가 이게 몇 년 만에 한 대를 더 갖고 온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대한항공은 전용기를 왜 갖고 왔냐? 돈이 되니까. 대한항공이 중장기 전략 과제로 그리고 소형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먼저 이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전용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대한항공 전용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 비행기들이 다 나와요. 요렇게 생겼어요. 걸프스트림. 이게 대표적인 항공기입니다. 걸프스트림. 두 번째, BBJ, 보잉 BBJ 한번 보십시오. 벌써 비행기가 그냥 느낌이 좀 그래. 예, 뽀대가 난다. 일단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좌석도 16석과 26석이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 2대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고요. 이거는 개조가 됩니다. 개조. 이 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런 데서 변비 한번 찍고 싶네요. 더 잘할 것 같아요. 다들 고개 뭐 다 돌려? 여담이지만 삼성그룹은 전용기 사업부를 없애고 전부 다 대한항공한테 사실상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삼성은 전용기가 없이 일반 비행기 타는 게 아니죠. 전용기를 탑니다. 바로 이걸 타요. 이정 부회장이 이걸 타고 이제 미국을 종종 가죠. 먼저 이제 좀 비즈니스 제트 시장이 이제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즈니스 제트 시장은 연평균 한 5에서 5.5, 6% 정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2028에서 2029년쯤 되면 이 시장이 한 40조, 뭐 45조가 넘어가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 전용기 사업이라는 게. 1990년대부터 이미 비즈니스 제트 시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히 막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작은 비행기들이 많이 발달한 데가 동남아예요. 우리나라는 전용기 시장이 좀 작아. 우리나라 전용기는 김포에 서울 김포 비즈니스 에이비에이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김포 비즈니스 제트 전용 터미널을 이용한 외국 항공기가 1,300대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용기가 왔다 갔다 한 거는 한 650에서 70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합쳐봐야 2,000대 정도입니다.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매우 저조해요. 제가 2021년에 이 전용기 시장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더 커졌는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전용기 시장이 핫해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누군가에는 기회가 돼서 이른바 코로나 리치가 탄생을 했어요.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 코인 부자. 아까 이제 부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특히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뭔가 프라이빗하고 안전한 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많아진 거예요. 참 이 코로나의 역설인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객이 완전히 망한 반면 비즈니스 제트, 이 전용기 사업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전용기 회사 중에 비스타제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특히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용기를 이제 탄 사람들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타던 사람이 탄 게 아니야. 70%가 처음 전용기를 이용한 거예요. 이전에는 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용기를 이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생산이 못 따라가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전체적으로 전용기가 몇 대가 있을 것 같습니까? 5대. 대한항공이 3대, 한 대는 이제 등록했으니까 좀 뺄게요, 통계에서. 한 대 차가 2대니까 벌써 5대죠. SK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해요. 2대인가 3대인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않은데, 아무튼 2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LG가 2대인가 3대인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그룹도 또 전용기를 이용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 17대 정도가 등록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게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전용기 얼마냐? 한 번 타려면 얼마 같으십니까?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러프하게 대한항공 전용기를 한번 이용하려면 요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이게 가는데 시간당 얼마 그리고 가서 또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대기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때 비용이 들어가고 또 승무원 비용 뭐 등등등이야. 어쨌거나 뭐 시간당 뭐 수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도 가는 게 맞죠. 네. 그림의 떡이네요. 일반인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래서 준 전용기라는 게 또 있어요. 조금 싸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조금 높여주는 준 전용기인 거야. 좌석으로 치면 이코노미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보면 LCC들이 뭐 프리미엄 이코노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최상위가 그냥 일반 좌석의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듯이 전용기도 똑같아요. 준 전용기라고 해가지고 조금 가격을 좀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좀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준 전용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대한항공 타려면 뭐 돈 1000만 원인데 시간당 이게 너무 비싸. 그러면 이것을 가격을 좀 낮추면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지 타산을 맞춰보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31일인가 30일부로 K-Aviation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K-Aviation이 전용기 사업을 떼와서 대한항공 자회사로 있냐 대한항공으로 또 분리하느냐 요거 갖다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객실승무원입니다. 대한항공 잘 다니다가 여기로 가면은 임금을 맞춰줘야 되는데 임금을 맞춰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임금이 그나마 모든 항공사 중에 높은데 이것을 그대로 같이 가면 이 전용기 값을 좀 못 떨어뜨리죠. 반대로 전용기 타면 조금 뭐 임금이 날려간다면 누가 오겠어? 뭐 이런 좀 딜레마가 있다고 저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가까운 일본은 전용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하네다 공항, 김포 하네다 노선이 오픈을 했죠. 이 하네다 공항에 세 번째 터미널이 있는데 이 3터미널에 전용기 터미널이 하나 생겼어요. 그 하네다 공항에 있는 전용기 터미널에 비즈니스 제트 운영을 지원하는 회사가 10개가 넘어가. 한국은 한두 개인가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에 한 10곳이 비즈니스 제트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막 업체들이 다 가 있는데 이것만 돼도 우리나라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일본의 가고시마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이제 양말 모형처럼 밑에 있잖아요. 요 끝에 있어. 작년에도 이제 공항에 비즈니스 제트 전용 시설이 생겼습니다. 여기 목적을 이제 살펴보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외 부유층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항공기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도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점에 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가고시마 공항 내 보안 검사, CIQ 검사 공간 등등등등등등등 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 또 공항 내에서의 혼잡과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없이 가고시마에서도 전용기를 타면 얼마든지 빠르게 갈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제가 뭐 대표적인 그 전용기로 많이 쓰이는 그 기종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이제 걸프스트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바르디에서 만드는 저희 글로벌이라는 또 전용기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경비행기 전용 회사인 세스나에서도 드날리 이름의 전용기를 또 만들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노제트라는 그런 항공사입니다. 자, 좀 구경 좀 해보자. ACJ 319. 우와, 보이십니까? 이게 야외야? 아, 이거 그거다. 저기 요즘에는요 항공기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그 항공기 위에 있죠. 이렇게 윗부분에 하늘처럼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놔가지고 밖에 어떤 그런 하늘을 그냥 구현시켜 놓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구현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몸에 거의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 보잉 737 BBJ. 자, 우리 이제 대한항공도 있는 요거 이제 얘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안에. 침대 보이시죠? 저는 이런 거 타면은 기사님한테 천천히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오래 타려고. 천천히 가세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새롭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소형 비즈니스 항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소형 비즈니스 제트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 해도 두세 군데가 있고요. 이 전용기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려면 항공기가 많아지고 항공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가격 싸움을 해야지만 가격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용기 시장이 좀 많이 커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럭셔리한 비행을 많이 즐겨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소형 비즈니스 사업의 발전 여러분들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